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MISC의 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법무법인 딜라이트를 포함해서 주최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ESG, 아까 이제 고영호 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많이 화두가 돼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행사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인클루시브 비즈니스와 ESG와의 관계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이 행사의 의미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ESG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마 언론이라던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ESG는 투자자와 그다음에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요즘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기업뿐만 아니라 조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재무적인 요인이 아닌 비재무적인 요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표에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물 위에 있는 빙산의 어떤 부분만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떠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났다면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이 빙하 전체의 어떤 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ESG 하면 보통은 비용 또는 이제 위험으로 많이들 인식을 해왔었고요. 최근에는 기후 위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구체화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해서 투자의 어떤 기회, 비즈니스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의 논의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이전에는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지나갈 법도 한 어떤 정보였지만 지금에는 재무적인 어떤 데이터 또는 재무적인 정보와 함께 고려해 볼 만한 유의미한 정보로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 앞장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ESG를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구체화되면서 ESG가 단순히 투자와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와 앞으로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의 화두를 던진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ESG의 정보가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앞장표로 좀 부탁을 드리면,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면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만약에 어떤 번영을 하고 싶으면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발전을 하지는 말자.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어떤 개념이고, ESG는 투자와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에서 투자와 경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서의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또 의미를 던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ESG에 관련된 키워드가 뭐 다른 어떤 키워드들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가끔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이 ESG에 관련된 키워드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존에 저희 경제 시스템을 이끌어오고 성장을 시켜 오셨던 소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경제 활동에서 점점 이제 물러나시고 그 비중이 줄어들면서 새롭게
MZ 세대라고 하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새로운 다음 제너레이션이 경제 활동의 어떤 의사결정과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뭐 자연스러운 예측일 수는 있을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MZ 세대가 ESG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경영이라던가 특히 지속 가능한 방식의 투자, 환경적인 투자, 환경적인 비즈니스에 그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이전 세대와는 굉장히 다르고 이 세대들이 앞으로 경제의 어떤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될 때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신의 펜션, 그러니까 연금이라던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소득의 일부를 투자를 할 때 전 세대 대비 2배 이상 이런 환경이나 사회적인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밀레니얼들 중에서도 이제 소위 밀리어니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돈이 좀 많은 그런 세대들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나는 내가 투자를 할 때 소셜 팩터를 많이 고민해서 투자하고 싶어라고 이제 서베이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위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투자라던가 어떤 소비를 할 때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환경이라던가 사회적인 영향을 그 비즈니스, 그 제품, 그 서비스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과연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혹은 지배구조 관련된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ESG가 기업의 어떤 재무 성과를 개선시키는가라는 이제 다양한 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대체로 절반 이상 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ESG가 기업의 재무 성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비중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SG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ESG 기업이라고 하면 ESG를 경영 활동에 잘 내재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고 특히 이거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보다 소위 이머징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ESG와 기업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분석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ESG를 매개로 해서 기업 경영과 그다음에 투자 간에 다양한 이제 고민들과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전에는 ESG를 고려하지 않고 재무적인 성과만 고려했던 투자 방식 한쪽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나는 수익이 없더라도 어떤 의미나 가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기부에 가까운 재원을 투자하는 방식 양 두 가지 정도의 대비되는 어떤 그 자산 배분의 형태가 있었다면 ESG를 매개로 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ESG를 리스크로 이제 고려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ESG를 기회로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투자는 처음부터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다음에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삼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재무적인 성과를 달성을 하는 투자 그리고 그 투자를 받는 비즈니스가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생겨가고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그 임팩트 투자라고 해서 ESG 투자와 비슷한데 적극적으로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4년과 2018년 대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장표는 투자자의 스펙트럼이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보시면
은행 및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미션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들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어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이머징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는 장표일 것 같고요. 다음을 보시면 임팩트 투자의 어떤 투자 분야라던가 투자 섹터 아니면 투자의 주제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임팩트 투자를 할 때 식량이나 농업, 주택, 에너지, 뭐 헬스케어, 물, 위생, 보건 이런 쪽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예술과 문화, 자연보호,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임팩트 투자가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2014년과 2018년 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ESG가 이전에는 어떤 당위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투자의 어떤 기회,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기회로도 많이들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ESG를 바라보고 투자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될 것인데요.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는 ESG를 매개로 또는 임팩트를 매개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좀 모호하게 여기시거나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ESG 이슈가 조금만 더 들여다봤을 때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 어떻게 볼 것인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의 시장 대비 모호하고 시장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리포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엑센추어에서 발간한 그 Disability Inclusion Advantage라는 리포트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고서에서 앞부분에서 제시하는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그러니까 근로가 가능한 인구가 1,5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2018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장애를 입지 않은 분들은 대체로 75%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계시는데, 장애를 입은 분들은 아예 이제 워킹 그 마켓이죠. 근로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70%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통계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넘어가 보면 이 엑센추어에서 이제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인클루전 팔러시나 인클루전 프랙티스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서 인덱싱을 해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포용적인 정책이라던가 사례를 풍성하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있는 상위 기업들을 4년 동안 살펴봤더니 그들의 어떤 매출이라던가 수익, 그 다음에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타사 대비, 잠깐 앞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5% 더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도 많게는 2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는 등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보이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를 입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능이 있는 분들을 함께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를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ESG가 이제 붐업이 되면서 이런 종류의 다양한 보고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인클루전 팔러시를 잘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이런 재무적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흥미롭고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포용적인 정책에 한해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고 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ESG에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포괄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고 이제 키워드를 줄일 수 있지만, 환경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클루전 팔러시를 포함해서 뭐 컴플라이언스부터 해서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장이 된 기업들 중심으로 ESG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이미 중요해졌지만, 앞으로는 스타트업들도 ESG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을
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성장 단계별로 어떻게 ESG에 관련된 부분을 잘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언젠가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질문을 받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포용적인 비즈니스는 이전에는 비용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액센추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비즈니스에 어퍼추니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혁신을 늘리고 주주 가치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마켓 쉐어를 넓힐 수 있고 기업의 어떤 평판과 브랜드를 제고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싱이 가능한 그런 포텐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서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함께하고 투자했던 사례 두 개 정도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테스트웍스라는 AI 데이터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AI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AI가 충분히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라벨링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라벨링을 발달 장애가 있는 자폐가 있거나 한 그런 분들이 이 라벨링을 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가 있지만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높은 분들이 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함으로써 AI 학습이 원활하게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고요. 이 회사가 지금 100명이 넘는 한 140명이 되는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상당한 분들이 이제 다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정말 일을 즐겁게 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스튜디오 키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특별한 디자이너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 장애가 있으신 자폐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을 일정한 디자인 교육을 이제 하게 하고, 그분들이 디자인을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장애가 없으신 일반인 디자이너와 같이 코워크를 해서 새로운 아트웍을 만드십니다. 그 아트웍을 통해서 다양한 IP라던가 그다음에 뭐 포스터라던가 그다음에 집에 걸 수 있는 이제 아트웍 액자를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또 최근에는 새롭게 프로젝트를 론칭하고 있는 것은 그 일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키뮤는 이제 그 장애를 입으신 분들, 장애인분들을 더 채용을 하고 기업들은 그 부담금을 덜 내는 대신 새로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협업 모델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계속 탐색하고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이것이 과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지금 스타트업의 어떤 사례에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들도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속한 MISC는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런 기업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들과 함께 엑셀러레이팅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새롭게 뭔가 혁신해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전에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문을 여는 역할들을 투자자로서 그다음에 컨설팅 회사로서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는 뭐 비교적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투자 규모도 굉장히 작지만 저희가 보는 지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성장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임팩트가 무엇일까, 환경사회적인 가치가 무엇일까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저희의 투자 활동이라든가 엑셀러레이팅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여성 대표 기업의 비율이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소재해 있지만 성장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우리 패밀리들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예비 인증 사회적 기업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계속 보면서 임팩트 투자기관으로서도
좋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테크 공모전이 저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류의 인클루시브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기업들의 등용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서 우리도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들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시면서 힘을 얻으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